이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혜택을 받게 되는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한 명으로 조국 전 장관을 꼽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난 기자회견 내용을 잠시 듣고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이 이 언론 보도로 가장 피해를 봤다라고 상당히 많이 주장해왔던 인물이 바로 조국 전 장관인데, 자, 언론중재법이 시행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아니라고 만약에 한다면 기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본인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건 가짜뉴스로 규정이 돼버리면서 보도를 할 수 없는 사실이 되는 그렇잖아요. 셈이잖아요. 지금 이제 이 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네. 본인은 지금 검찰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도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네. 1심 판결이 나도 아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나면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과연 그대로 인정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 과연 우리 기자들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사권도 없는데 겨우 의혹을 가지고 귀동냥해서 결국 취재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상대가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허위 보도구나. 그래 고의가 있네. 너 악의적으로 썼네.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하면은 바로 5배까지 배상을 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이거를 집중적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의원이 이상직 의원하고 김우겸 의원이에요. 이상직 의원 결국 기소됐죠. 김우겸 의원 자기 자신의 그 문제로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기소돼가지고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언론을 옥죄를 목적으로 할 때 언론이 그거에 배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네. 외국은 어떻게 하냐면 가장 큰 게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우리하고. 첫 번째는 공인하고 일반인을 완전 구분하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공인 같은 경우는 배상도 할 수 쉽지 않게 해놓고 그다음에 입증 책임을 잘못했다고 하는 입증 책임을 공인한테 주는 거고 일반인들은 바로 언론사한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공인과 일반인을 완전히 구분해서 일반 국민들도 사실 언론에 대해서 많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자들이 쓴 기사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악감 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광범위하게 보호하고 공인들은 우리가 충분히 국민의 알 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이 법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허위 의문을 알고서 목적성을 갖고서 왜곡 보도하고 반복 보도하고 그런 경우에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기하는 거고 그 판단은 또 법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정치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언론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과다 너무나 해석을 해갖고 네. 다 적용되는 거 아니냐,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언론 취재를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언론사 기자들이 자기 검열이 강화되는 거죠. 네. 강화되면서 그것이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게 되는 것이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이건 자꾸만 언론 취재 자유를 제한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제가 맞지 않는데. 근데 네, 일단 알고서 네. 잠깐만요. 알고서 했다라는 그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법원이 판단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고 한 거 아닌데요라고 언론사 기자가 입증했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들이 알겠습니다. 자기 사실에 대한 검열을 강화해야죠. 자기가 네네. 안 하고서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기능들이 있다, 순기능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패널들도 이렇게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이 법안 개정안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언론중재법을 두고 여야의 입장 역시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지고 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의 말 먼저 들어보시죠. 어제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언론 이 보도에 대한 징벌적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 단계 높이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언론의 특권을 해체하려는 것일 뿐 언론 본연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은 수정해야 될 법안이 아니라 폐기해야 할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인사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딱 잡아떼는 행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 법은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임이 명백합니다.